빚내서 빛나는 인생을 살자. 제가 최근에 1월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두 극단적인 인생을 같은 나이대지만 비교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카푸어 요즘에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내 월급의 거의 뭐 7, 80% 이상을 거기 차량 유지비에 쓰시는 분, 또는 반대적인 대출을 받아서 내 월세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아껴가지고 내가 월급 받은 걸 시드머니 해서 내가 대출도 좀 끼고 돈을 좀 이렇게 좀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시는, 그럼 나중에 또 시세차 경까지도 노리시는 이런 투자하시는 젊은 분들,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쉽게 아끼는 거 관련돼가지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 유형이 엄청나게 다 다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크게 부류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부류는 카푸어 뭐 중고 외제차 사가지고 내가 버는 돈이 족족 거의 다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젊을 때 좀 즐기자, 또 젊을 때 좀 좋은 데도 좀 놀러 다니고 바닷가 가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여행 다니고 건강할 때 돌아다니고, 이빨이 성할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 다 빠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디 뭐 골골 해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내일 내가 당장 일어나서 내가 눈 뜨면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멋진 차, 특히 뭐 남자 같은 분들은 내가 여자 만날 때도 이성 만날 때도 이 정도 좋은 외제차 끌고 다녀야지만 이 가오 뭐 이 정도 플렉스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어차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내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남에게 피해주는 게 없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나중에 후회만 하지 않으시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크게 봤을 때 뭐 일부 극소수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또 극소수의 분들은 완전 아까 두 번째 처음에 소개드렸던 완전 반대인 분들, 내 월급의 한 7, 80%를 월급날에 자동이체 딱 걸어가지고 적금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쓰는 거 좀 아끼신 짠돌이 짠순이 스타일이신 거죠. 대중교통, 택시 같은 거 절대 안 타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버스나 이런 거 타시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실 때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 요즘에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도시락 같은 거 싸다니시고, 술, 뭐 회식 이런 거 불필요한 사적 모임 일체 안 가시는 분들, 특히 내가 내 돈 써야 할 자리는 거의 안 가시는 분들 있죠. 대신에 확실한 이런 분들 중에 목적의식이 있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나는 2천만 원 모아볼 거야. 또는 2년 안에 뭐 3년 안에 뭐 5천만 원, 5년 안에 1억 모으기. 내가 살 집을 뭐 대출 내가 좀 받아가지고 나중에 시드머니 모은 거 합쳐가지고 내가 내 살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는 투자 관련돼가지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거나 뭐 대출 받아서 월세 투자하거나 여기저기 갈래길이 있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 돈 모으는 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스터디 가고 책 사보고 이렇게 뭐 이거 이외에는 뭐 돈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대신에 여기서도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두 번째 부류에서도 또 소수적으로 좀 나눠보면,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실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리시는 분도 있을 거죠. 또 건강 같은 거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골골골 대시는 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또 투자 잘했는데 초심자 행운으로 해서 좀 거만 떨다가 초심 잃고 나중에 또 잘못해가지고 또 다 잃으시는 분들,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아마 극단적인 삶일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요 부류에 속한다. 적당히 즐기는 것도 적당히, 또 돈 뭐 버는 것도 적당히, 쓰는 것도 적당히, 뭐 고가의 명품 뭐 이런 거 또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카드값 날라오는 거 보면 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이만큼 돈을 썼어? 보니까 편의점, 택시비, 술값, 홈쇼핑, 요즘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많이 하죠. 옷, 뭐 야식, 이렇게 잔잔하게 뭐 잔잔바리로 썼는데도 꾸준하게 뭐 매일매일 2, 3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래서 내가 지금 돈 모으겠나? 와, 진짜 뭐 이래도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퇴근 후에 직장에서 막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왔는데 퇴근 후에 막 집에 가면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아니면 뭐 이미 냉장고에 있겠죠. 편의점 맥주 4캔에 10,000원 하는 거, 야식 같은 거 시켜야 됩니다. 치킨이라든지 족발 보쌈 시키셔가지고 먹고, 오늘 나를 위해서 보상해야 되니까 넷플릭스 딱 틀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쫙 보면서 소소한 선물 줘야 되죠. 또 주말에 친구들 만나가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좋은 뭐 맛집,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도 가고, 백화점 같은 데도 가가지고 빵집 같은 데도 가고 관련해가지고도 뭐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아니면 근교에 내 차도 있으니까 당일치기 뭐 놀러 갈 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또 사람들 많이 못 모이고 이런 장소 가기 좀 그러신 분들은 요즘 호텔 같은 데 얻어가지고 호캉스 하시는 분들 많죠. 돈 모으는 거는 좀 저세상 이야기고 다 싫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쩌도 되겠지,
내 주변에 다들, 내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인생 별거 있나? 큰 욕심 없이 돈 하지 말자. 제발 소소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적당한 사람 만나가지고 적당하게 연애하고 적당한 가정을 키우고 이렇게 애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지고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못 살죠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재테크 투자 무지했던 내 과거의 나를 책망하면서 아 저 잘나고 뭐 이렇게 돈 잘 번 남 보면서 배 아파하고 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못나 보이지? 내세울 거 없는 또 내 배우자 또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어이구 내 친구 남편은 내 친구 와이프는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재테크 잘한다는데 어이구 집에만 있으니까 더 꼴 보기 싫고 더더더 싫고 내 인생 자체도 싫고 아 과거의 나를 막 지우고 싶고. 근데 또 희박하겠지만 상대 또 배우자를 또 적당히 내가 살다가 상대 배우자를 또 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또는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막 뻥. 근데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근데 갑자기 내가 뭐 머리에 망치를 땡 맞아가지고 나는 지금 이제까지 내가 삶을 다 180도 갈아엎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어 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들도 극소수의 절대 극소수다. 극단적인 제가 세 가지 부류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류.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막 살아라 말씀드리기 어렵죠.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지만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의 그 방향성에 조금 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이렇게 열정과 내 집중력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우리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좋아하지도 않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돈 하지 마라. 돈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돈이 근데 과연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그냥 남들 그냥 사는 만큼 욕심 없이 살자. 이렇게 하면 딱 근데 그 정도밖에 보통 못 살죠. 내일 내가 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당장 지금 이 영상 제고 또 나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다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또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남들 보기보다 나 별로 오래 살 생각 없었는데 막 무병장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 주변 환경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롤 모델이 주변에 내가 없다면 주변에 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빨리 내 주변에 없다고 빨리 인정하시고 밖에 가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내 주변에 뭐 내 지금 주변에 친척들 가족들 중에 없다 그러면 저 외부에 있다는 얘기죠. 책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을 보면서도 나의 롤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내서 엄청나게 막 반짝반짝 빛나게 살자라고 했을 때 그 빛 자체가 내 자산을 좀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산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비제라는 의미라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에 가깝겠고 그러니까 빚을 위한 인생 빚 그러니까 남들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 허세 내 능력 이상의 과도한 빚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 꺼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뭐 이러죠. 지금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안경 뭐 이런 옷 뭐 시계 벨트 뭐 구두 뭐 가방 차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보여주고 있는 또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자산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뭐 돌아다녀 보면 뭐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아파트가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관련돼서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산들 있죠. 건물, 아파트, 등기, 금, 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산.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남들 보기에는 반전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뭐야? 뭐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상 엄청난 자산가인데 알면 나중에 알았다면 와우 저 사람 대단한데 와우 저렇게 겸손하게 살아? 물론 근데 내 머릿속에도 여러분들 이 머리 안에도 내 뇌에도 재테크, 투자, 경제, 금융 지식이 꽉꽉 차 있는 분들이 낫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어디 가셔가지고 막 돈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겸손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저는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빛나는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어떻게 내 스스로 만들어 볼 것인가를 진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빛내서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이런 부채가 아닌 자산 쪽을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닥쿠TV의 닥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